탄도미사일과 핵 잠수함이 일본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핵무기로 일본을 위협하기로 결정했다 등의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자민당의 재집권을 위해 혐한을 넘어서 한국과의 전쟁 가능성까지 띄우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위기 상황이 되면 일본 국민은 집권당인 자민당을 지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을 선제 공격하겠다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갑자기 안보 전략 지침에 넣겠다는 발표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베는 위기 때마다 혐한으로 지지도를 올렸는데 이번에는 한국이 일본을 공격하려고 한다 라는 분위기로 재미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뜬금없는 수작을 부리고 있는 아베입니다. 일본의 극우 언론 데일리 신초는 31일 갑자기 한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올렸습니다. 한국은 핵무장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기술과 체제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핵탄두는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고 반년이면 완성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운반 수단인데 결국 한국은 일본 도쿄를 타겟으로 하는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한국은 이미 북한을 전역으로 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 완료했으며 최근에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한 연결고리인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풀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 연료 제한 해제로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고 발표했지만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이고 속임수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1200km까지 미사일 사정거리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일본 도쿄를 사정거리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며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싶어 한다는 거죠. 또 한국은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2C를 바탕으로 SLBM을 개발 중이고 그것을 한국 최초의 수직 발사관을 갖춘 잠수함 도산 안창호에 2022년까지 실전 배치할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런 모든 미사일 개발이 일본을 타겟으로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군사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핵을 가져도 좋다 라고 천재인류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한국은 일본을 핵으로 위협하는 재미를 느끼고 싶어한다 라고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위안부 문제와 징용공 문제에서 핵 보유국 한국에게 일본은 지금처럼 오만한 태도를 가지지 못한다 라고 상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이 기사를 읽으면 누구나 기분 나빠하고 열받아서 혐한으로 일치 단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극적인 내용입니다. 스즈오키 다카부미는 이런 지적의 근거로 8월 16일에 게재된 중앙일보 이철재 기자가 작성한 유사시 중국과 일본을 찌르는 독침 16년간 잠자던 핵 잠수함 다시 추진이라는 기사를 언급했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은 무장 탑재 능력과 자막 능력이 향상된 3,600톤 및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국방부 관계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핵 잠수함일지는 확인해주지 못한다 라는 말은 핵 잠수함을 확인시켜준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자는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농축도 20%의 원자로로 4년 안에 시운전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형 핵잠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무장합니다. 이 기사에서 한국이 추진하는 핵 잠수함은 한국보다 군사력이 강한 중국과 일본을 상대하고 견제하는 무기이다. 여차하면 베이징이나 도쿄의 지휘부와 주요 시설을 무력화시키는 독침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이 기자의 이런 기사는 바로 일본 극우 세력의 위기 조장용에 이제 와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더 자극적으로 한국이 핵무기로 일본을 위협하면서 엄청난 요구사항들을 쏟아놓으려고 한다 라는 문장까지 추가한 것입니다. 일본의 군사평론가인 다오카 슌지도 이런 기사를 작년에 실은 적이 있습니다. 다오카는 한국 공군이 공중급유기를 도입한 것은 북한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도쿄를 공격할 때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오카는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도 최대 11톤의 무장을 적재해서 무급유 행동 반경이 1250km로 언제든지 도쿄를 폭격할 수 있다. 한국이 개발한 현무3 순항 미사일도 사거리 1500인 이유도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오카는 결론적으로 한국의 군사력 강화는 북한이 아닌 일본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며 한국군은 국방 예산의 확보를 위해 일본의 군사력 부상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중요한 때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언급하면서 국내 위기를 덮고가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제는 지지도가 낮을 때 정권 유지용으로 한국의 전쟁 도발 위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오두방정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은 일본은 이미 사정거리 무제한의 ICBM을 개발 완료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일본이 ICBM을 개발한 방식으로 한국이 개발하는 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지난 7월 28일 한미 양국이 한국의 우주 발사체 목적의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는 내용의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주에 인공위성을 올리는 로켓 연료가 액체 연료에 비해서 고체 연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의 우주 개발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고체 연료 제한 해제는 한국 국방력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고체 연료 방식으로 ICBM을 개발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3단 고체 연료 방식의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것을 계기로 일본이 ICBM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 앱실론은 크기와 중량, 재원에서 미국의 상업용 고체 연료 로켓인 미노타우르 4호와 유사하게 개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노타우르 4호가 미 공군의 ICBM인 피스키퍼를 상업용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은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사실상 앱실론은 ICBM의 구조와 성능으로 완성한 것입니다. 한국도 고체 연료 로켓을 일본과 비슷한 수순으로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탄도미사일 정밀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현무 시리즈 미사일에 고체 연료 로켓을 장착하면 국제 질서의 판을 뒤흔들 공격 수단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한국이 고체 연료 제한 해제로 ICBM 개발에 순풍을 단 것이 싫은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게 남은 것은 미사일 사정거리의 제한을 푸는 문제입니다. 탄두 중량은 무제한이지만 미사일 사정거리는 800km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200km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중국과 일본의 강력한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군의 적극적인 협조와 중국 견제 등의 국제 군사 역학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을 제외한 중국과 러시아, 일본까지 미사일 사정거리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 상황은 상대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 안보는 수세적으로 몰리는 상황에서는 당당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세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베 정권이 가장 어려운 때에 극우 언론이 한국이 핵무기로 일본을 희롱하고 위협하려고 한다는 기사를 올리는 것은 속보이는 꼼. 15분 만에 회견을 끝내 논란을 낳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는 가운데서도 아베 총리는 이 문제에 단 7분을 할애했다. 6일 니혼게이제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히로시마 원폭 투하 75주년 위령 행사에 참석 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일본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이달 들어 지난 3일을 제외하고 계속 1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긴급사태까지 선언하고 있지만 아베 총리는 이날도 전국적인 긴급사태 선언은 필요치 않다는 인식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신규 감염자 수만 보면 4월 긴급사태 선언 당시를 넘어서고 있지만 지금과 그때는 크게 다르다면서 즉시 긴급사태를 선언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중증 환자가 적고 여유 병상이 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를 댔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여행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투 트래블 정책 이후 신규 확진자가 2.4배나 늘었다는 보도 등이 나오는 것을 두고도 관광 사업자와 여행자 모두의 감염 방지책을 실시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새로운 여행 스타일을 보급, 정착시키고 싶다고 답변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의 추석에 해당하는 8월 초 중순 오봉 연휴를 앞두고도 귀성 자제 요청 등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본에도 언급하던 3밀도를 피하는 정책을 잘 지켜달라고만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여당인 자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를 두고도 아베 총리는 억지력을 향상해서 확실하게 국민을 지켜낸다는 생각을 토대로 새로운 방향을 내세우고 신속하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니케이는 이날 아베 총리가 한 달 반 만에 기자회견에 임했지만 단 15분만 할애했다. 이 중 7분여를 코로나 관련 설명하는 데 사용했다면서 시간은 짧고 질문 기회도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아베 총리 측은 기자회견에서 인당 2개씩만 질문을 받았으며 총리의 답변 도중 추가적인 질문을 하면 이를 질문으로 간주하는 등 까다로운 규칙을 내세웠다. 게다가 아베 총리의 이날 답변도 그동안 총리 관저를 오가는 길에 기자들에게 몇 마디씩 했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 같은 졸속 기자회견에 대한 항의가 쏟아지자 아베 총리는 이번에 코로나에 관련해 비교적 시간을 내서 말했다면서 고비 때마다 회견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의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6월 18일 정기 국회 폐회의 후 처음이다.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관련 회견을 시작한 건 지난 2월 29일이 처음이었는데 마지막 회견까지 코로나 문제를 두고 국민과 소통에 나선 건 단 9차례에 불과하다. 이에 야당 측에선 책임감이 없다고 비판하며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아베 총리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이 케이는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면서 지금은 뭘 해도 욕먹는 시기라는 의견이 나오자 총리가 노출을 자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기자회견의 빈도가 줄어들면서 내각 지지율도 침체에 빠졌다고 전했다. 아베 평화기념식서 일본은 유일한 전쟁 피복국 침략 완성, 사죄, 평화의 상징도 없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75주년을 맞아 6일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희생자를 위령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행사가 열렸다. 히로시마 원폭은 인류가 원자폭탄을 실전에 사용한 첫 사례며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항복하는 큰 계기가 됐다. 일본 정부는 자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원폭 피해국임을 내세우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하면서도 핵무기 금지 조약에는 불참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공영방송 NHK가 생중계한 가운데 이날 오전 일본 히로시마시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전몰자 위령식 평화기원식에서 마스이 가즈미 히로시마 시장은 핵무기 폐기를 위해 세계 각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하는 평화선언을 낭독했다. 마스이 시장은 50년 전에 제정된 핵확산 금지조약과 3년 전에 성립한 핵무기 금지조약은 둘 다 핵무기 폐기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조약이며 다음 세대에 확실하게 계승해야 할 틀임에도 그 동향이 불투명해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세계의 지도자는 지금이야말로 이틀이 유효하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결의를 다져야 하지 않겠냐며 히로시마에 와서 원폭의 참상을 이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벌어진 참화, 그로 인해 생긴 사람들의 고통이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유일한 전쟁 피복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변함없는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비핵 원칙을 견지하면서 입장이 다른 나라들의 중개 역할을 하고 각국의 대화나 행동을 끈질기게 촉구해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향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리드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핵무기 금지 조약에 참가하지 않아 피복국으로서의 이런 호소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마스이 시장은 일본이 핵무기 금지 조약에 불참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일본 정부는 핵 보유국과 핵 비보유국의 중개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핵무기 금지 조약 서명, 비준을 요구하는 피폭자의 생각을 성실히 받아들여 이 조약의 제약국이 돼 유일한 전쟁 피복국으로서 전 세계 사람들이 피폭자 히로시마의 마음에 공감하고 연대하도록 호소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핵무기 금지 조약 2017년 7월 7일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의 3분의 2가 넘는 122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됐다.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에 따르면 최근까지 82개국이 서명했으나 한국, 미국, 일본 등은 서명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을 이유로 동맹국인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에 의지해 자국에 대한 핵 공격 가능성을 줄이는 이른바 핵우산 효과를 누리고 있다. 핵폐기와 관련해서는 모순된 상황에 놓인 셈이다. 일본 외무성은 핵무기 금지 조약이 목표로 하는 핵무기 폐기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북한과 같은 핵무기 사용을 시사하는 상대에 대해 통상 무기만으로 억지 효과를 내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일미 동맹 아래서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의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침략 반성, 사죄, 평회의